네, 이슈플로우 시간입니다. 어제 CPI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9월도 앞두고 있는 상황. 9월에는 8월과 다르게 FOMC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장의 분위기는 보이시는 대로 좀 동결에 가까운 기대가 높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 띄워주시게 되면은 CME 패드워치 금리 동결과 관련된 그런 내용을 갖고 왔는데요. 자, 여기 높게 나와 있는 것이 시장에서 원하는 동결입니다. 이제는 90%까지 올라가서 어제 86%에서 4% 더 올라간, 그러니까 9월에는 시장에 절대 올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그대로 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8월 11일 기준으로 해서 9월 FOMC 앞둔 상황에 연준 위원들의 전반적인 분위기 그리고 어떤 발언들이 있었는지를 보시면서 시장의 온도와 연준의 온도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크게 파란 쪽으로 가면은 완화적인 부분, 그리고 중립, 그리고 매파적인 부분이 이렇게 주황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자, 우선 윗줄에 바로 이 투표권이 있는 의원들과 은행 총재들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맨 윗줄은 이 사진이 되겠는데요. 우선 이 사진 쪽에서는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하시는 분들이 2분, 그리고 중립 1분, 그리고 파월 의장이 약간 매파적으로 가게 되면서 3분이 지금 매파적인 흐름을 띠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사들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보시다시피 약간은 매파적으로 좀 쏠려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파월 의장이 약간 신중해지면서 일로 간 게 영향을 좀 미치고 있고요. 우선 비둘기파부터 보시면은 리사 쿡 의장이 있습니다. 지금 고용은 강세지만 냉각에 대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중립 쪽에서는 필립 제퍼슨 이사가 있는데요. 고용은 강세지만 역시 은행 상황은 조금은 지켜봐야 된다. 최근에 또 지방은행이 좀 문제였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연준이 좀 관심이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매파적인 게 여기 나와 있는 미셸 보우먼 이사입니다. 8월 7일 날 발언을 했는데요. 자, 인플레이션 표와 관련해서는 좀 최근에 긍정적으로 나오는 것은 인정은 하지만 여전히 조금 더 데이터를 봐야 된다라고 신중한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가장 매파적인 사람이 약간은 조금 완화된 발언이 나왔다라고도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단으로 내려가 보게 되면요. 여는 총재들이 이거 말고 바로 전 건데요. 여는 총재들이 중간 라인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균형의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 비둘기파적의 오스탄 굴스비 여는 총재 같은 경우에는 이 고용시장, 연착륙 기대를 해보겠다라고 여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중립 쪽에 있는 조금만 오른쪽으로 가보면 존 윌리엄스, 여는 총재는 내년이나 후년에는 금리 인하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중립 쪽에서 조금 더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나왔고, 마지막으로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여는 총재 같은 경우에는 약간 예전에는 비둘기였었는데 약간 매파적으로 많이 옮겨 가셨습니다. 경기 관련된 분위기를 좋다. 하지만 향후 회복력이 얼만큼 이어질지에 대한 부분은 지켜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줄에 있는 게 투표권은 없고, 앞으로 어떻게 투표권이 생길 수 있는 분들 중심으로 좀 볼 텐데, 자, 바로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여는 총재가 되겠습니다. CPI가 잘 나와가지고 미국 증시가 좀 상승을 했지만, 결국에 메리 데일리 여는 총재의 약간 비둘기파인데 매파적인 발언을 하는 바람에 시장의 분위기가 좀 줄어들었는데요. 인플레이션 경로를 완전히 하향될 때까지를 원하고 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신중한 이런 발언들이 나오게 되면서 9월 FOMC 굉장히 무게추가 중심에 있지만 또 긴장을 풀 수도 없는 그런 상황들로 지금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어제 저녁에 늦게 발표된 CPI가 또 대표적으로 이런 연준 위원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또 지표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공개하겠습니다. 자, 물가가 잡혔다. 미국의 CPI 예상치는 하회했다라는 부분, 우리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김영규 전문가입니다. 네, 자, 어제 저녁에 나온 CPI 따끈따끈하게 오늘 다시 한번 좀 분석을 해 주시게 될 텐데요. 3가지 플로우로 나눠 보겠습니다. 자, 오늘 김영일 전문가는 CPI와 관련해가지고 첫 번째 플로우에서는요, 전반적인 CPI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물가는 이제 안정 구간으로 접어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 플로우에서는 앞으로 흐름이 어떻게 이어질지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까지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뉴스를 보면은 CPI는 잘 나왔다, 뭐 이런 글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전문가께서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네, 일단은 CPI는 나쁘지 않게 나오기는 했죠. 나쁘지 않게 나오기는 했는데, 일단은 앞으로의 흐름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 CPI가 어떻게 이제 나올 건가, 그러면서 또 시장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할 건가, 요거를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CPI 결과를 보게 되면 3.2% 상승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저번 달에 3%가 나왔으니까 0.2%가 올라간 거죠.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시장의 예상치가 3.3%였기 때문에 이보다는 낮게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근원 CPI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나쁘지 않게 나왔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원 CPI가 사실 그동안에 워낙 큰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근원 CPI가 그래도 어느 정도 이 긍정적인 모습, 전월 대비 상승률이 0.2%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원 CPI가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나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 CPI는 나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항목별로 보게 되면 일단은 주거비 상승이 상당히 이제 이 큰 폭을 차지를 했어요. 에너지나 혹은 이제 뭐 중고차 이 가격 등은 어느 정도 큰 폭으로 하락을 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에너지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12.5%, 중고차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5.6%를 기록을 했는데 주거비가 7.7%, 그다음에 교통 서비스비가 9%, 식료품이 4.9% 이런 식으로 이제 크게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번 CPI가 높았었던 이유는 주거비가 가장 크게 작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이 CPI에 대해서 해석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조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왜 이제 해석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냐라고 하면 일단 9월 금리 동결 확률은 지금으로서 90%가 넘어갔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이 소비자 물가가 낮게 유지가 되면서 금리를 동결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번 달에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9월에 의해서 금리를 인상할 수 있지만 데이터가 뒷받침된다면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동결에 대한 가능성은 열어놨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나 혹은 이제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 등등 다수 연준 인사들이 금리 동결을 이야기하는 것들이 굉장히 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9월 달에 금리 동결에 대한 가능성이 어느 정도 생겨나고 있는데 반면에 이제 CPI가 3%대를 뚫어내기는 힘들 거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에너지 가격이 상당히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유가는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말이죠. 보게 되면 휘발유 재고 급감으로 인해서 유가가 지금 상당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배럴당 약 85달러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인데 작년 11월 이후에 지금 최고치를 어느 정도 이제 찍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유가에 대한 부분들이 에너지 가격의 반등에 영향을 좀 크게 미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미증시 같은 경우도 이러한 흐름이 그대로 나왔어요. 처음에는 CPI 수치를 보고 그대로 환호를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CPI가 3% 벽을 넘기는 힘들 거다라는 이제 의견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결국 연준은 3% 이하의 인플레를 원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3% 이하의 연준은 이 인플레치를 목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3%대로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연준은 금리 인상에 대한 욕심, 금리 인상에 대한 의지를 꺾기는 힘들 것이다 라고 이제 이 반면에 다른 쪽에서는 이제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생각보다 이 CPI에 대해서는 그렇게 환호하는 모습은 보이지는 않았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 있고 그러면서 또 이제 하나 이야기가 나온 게 뭐냐면 일단 인플레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는 괜찮게 나왔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이 최근에 미국 증시가 계속해서 올라갔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지금 주식 밸류가 너무 높은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시장의 힘이 생각보다 CPI가 잘 나오기는 잘 나왔으나 강하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분위기 자체가 CPI가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죠. 그러면은 9월달 시장까지는 저는 어느 정도 예측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두 번째로 이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CPI와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 그게 미국 시장에 미쳤던 영향력까지 연결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 두 번째 플로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장 흐름 앞으로 어떨까요?
네, 결국에는 앞으로의 시장 흐름이 중요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는 계속해서 좀 박스권 개별주 흐름을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잠깐 차트 띄워서 보여주시면 지금 현재 이 우리나라 코스닥 차트 같은 경우에 지금 이미 박스권을 저는 형성을 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약 800 후반대에서 900 중반대까지. 지금 현재 이미 박스권을 강하게 형성을 했기 때문에 결국 이 박스권 고점을 뚫어주려면 무언가 굉장히 좋은 이야기가 나와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힌트 혹은 이제 금리 동결을 하되 이제 금리 상승은 멈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이 CPI 같은 경우에 무언가 3%에서 벽을 느끼는 모습을 어느 정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연준이 여전히 금리 인상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9월달 FOMC에서 결국에는 금리 동결을 하더라도 금리 상승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가능성을 남겨놓을 여지가 상당히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증시도 지금 이 높아진 주가에 대해서 밸류 부담이 어느 정도 생겨나고 있고 이 부분은 우리나라도 그대로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보게 되면 계속적으로 이제 2차 전지 쪽이 강하게 움직이지 않고 이제 쉬어가는 흐름을 유지를 하고 있죠. 쉬어가는 흐름을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에 이제 다시 한번 힘을 받을 때까지는 상승이 이제 이 타이밍이 조금 필요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쉬어가는 구간이 필요하고 그러면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주도주는 약할 수밖에 없는 거고 개별주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개별주 장세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러한 흐름이겠죠. 이번 주 상승 나온 종목군들 보게 되면 뭐 초전도체 쪽, 뭐 덕성이나 뭐 대창 이러한 종목들, 그 다음에 뭐 제약바이오, 뭐 인벤티지랩이라든지 뭐 페트론 이러한 종목들. 그 다음에 뭐 로봇주, 레인보우 로보티스, 뭐 그 다음에 유진 로봇 등등 해서 그 다음에 어제 뭐 이 화장품 쪽에 지금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고 있는 이러한 종목들이 있죠. 뭐 신세계나 면세점 뭐 이러한 종목들. 결국에는 지금 시장이 종목별 움직임이 매우 빠른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슈가 하나 나오면 그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순식간에 수급이 들어갔다가 지금 또 보게 되면 어제 이 중국 관련주들 제가 단기로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바로 다 차익 실현이 나와버리는 흐름이 나오고 오히려 오늘은 또 바이오 쪽으로 흐름이 넘어가 버리죠. 개별주 시장은 굉장히 빠르게 수급이 왔다 갔다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을 굉장히 발빠르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시장 흐름이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9월달 FOMC까지는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지금 현재 2차 전지나 혹은 반도체 같은 경우에 여전히 쉬어갈 만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한동안은 개별주 종목 장세가 저는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개별주 종목 장세가 이어진다라고 하는 건 앞서 말씀드렸던 제약바이오, 뭐 코로나, 로봇, 화장품, 초전도체 등등 이러한 움직임을 보였었던 종목군들이 추가적으로 더 움직임을 보인다라는 뜻이 되고 새로운 이슈가 나오게 되면 또 그 종목군들로 순식간에 수급이 들어가면서 발빠르게 움직이는 개별주 장세가 8월 달에는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7월 달과는 계속해서 전략을 다르게 해주셔야 됩니다. 7월 달에는 주도주 쪽으로만 접근을 하면 됐다라고 한다면 8월 달에는 굉장히 여러 종목군들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선을 넓게 그러면서 빠르게 수급이 들어가는 종목들이 어디인지 파악을 해서 그때그때 이 단기 주도주 종목군들이 어딘지 발빠르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8월달 장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알려주신 업종 내에서 종목도 잘 골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CPI 예상치는 하회했어요. 그러나 역시나 3%의 벽은 높을 것 같고 그러면서 하반기 넘어가면서 에너지 가격까지 반등을 한다라고 하면 아마 3%는 계속해서 뚫어내려고는 노력을 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연준이 계속해서 인플레이션 수치 자체를 2%대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2%대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9월 FOMC의 금리 상승에 대한 부분들 동결을 하더라도 여전히 가능성은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일단 시장은 무언가 이슈 자체는 전체적으로 다 나왔죠. CPI도 발표가 됐고 딱히 9월 FOMC까지 뭐 나올 만한 게 없기는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이 시장은 결국 박스권 내에 갇히면서 개별주 종목 상세가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슈가 나올 때마다 그 이슈에 굉장히 민감한 시장이 유지가 될 거기 때문에 그 이슈에 따라서 단기 주도주가 계속해서 이제 형성이 되어 나갈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단기 주도주가 형성이 되어주는 그러한 이제 수급이 들어가는 종목들을 잘 선별하는 게 매우 중요한 시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앞으로도 이슈 플로우를 통해서 계속해서 힌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슈 플로우 오늘은 김용일 전문가였습니다.